안녕하세요. 책 읽고 수다 떠는 부부 북창부수입니다. 북창부수 8번째 이야기는 6년째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예비 엄마의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난임 이야기, 내가 오는 그날까지입니다. 인생에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로지 이해해야 하는 것이 있을 뿐이다. 난임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에 둘러싸여 자신을 포기하고 아이만을 기다리는 삶을 살던 저자는 마리 큐리의 명언처럼 난임을 받아들이고 이해합니다. 그러고는 자신을 위한 지금의 행복한 삶을 살면서 언젠가 찾아올 아이와 함께할 행복한 시간을 준비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사실 윤발 씨와 저도 난임 부부였어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자주 등장하던 저희 딸은 시험관 시술로 어렵게 얻은 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귀여운 3일 된 배아 사진도 있답니다. 난임 부부의 아픔을 잘 알기에 언젠가 난임 관련 책을 리뷰해서 난임 부부의 작은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그렇게 사둔 책이 있었지만 읽다 보니까 임신에 성공하고 힘들었던 시절을 웃으며 이야기하는 난임 성공기였습니다. 물론 난임을 극복하고 임신에 성공한 이야기가 더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로 난임 부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는 자신들과 같이 현재 난임을 겪고 있는 부부의 이야기일 것 같았어요. 성공기가 아닌 책을 찾다 보니 내가 오늘 그날까지가 바로 힘든 6년간의 난임 기간을 겪은 후에 마음의 변화를 통해 난임을 받아들이고 으쌰으쌰 희망을 이야기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책을 선정하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저자도 출판 이후 1년 뒤에 임신에 성공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힘든 난임을 겪고 있는 부부들에게 더욱더 공감되고 현실적인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원인도 없고 정답을 알 수 없어서 더 괴로운 난임의 시간. 의사들조차 난임 부부의 임신과 착상은 신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런 과정을 겪고 계신 예비 엄마에게 잔인한 희망 고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난임 부부들의 아픔을 가늠할 수는 없지만 같은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깊이 공감할 수 있어서 손잡아드리며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하는 심정으로 조심스럽게 리뷰해 보겠습니다. 혹시나 불편하신 이야기나 의학적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있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결혼 연령도 늦어지고 식습관이나 외부 환경 등으로 난임 부부가 늘어나 현재는 15%에 달한다고 합니다. 7쌍 중 1쌍이면 남의 일이 아닌 것 같네요. 임신을 마음만 먹으면 되는 당연한 일로 여기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난임 부부들에게 임신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선배 난임 부부로서 아이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북창부수 부부 책수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으쌰. 아, 그만 좀 해.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언제적 노래냐. 살다 지겨워. 이 노래 속에 정답이 있어. 아, 뭘 정답이 있어. 이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 노래 속에 있더라고. 아, 고마해. 얘기나 하자. 들어봐.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그 삶 속에서 아이가 있다면 더 좋은 삶일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인생에서 아기가 필수 조건인가를 다시 진지하게 되돌아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의 존재가 우리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방법만 남았습니다. 아이가 행복의 필수 조건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우리도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난임 부부일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대학 졸업하면 취직하고 결혼하고 나서 또 애 낳고 이 코스가 사회 통념상 당연시되잖아. 그 와중에 난임이라고 진단받으면 조바심이 생긴단 말이야. 그치. 부모 준비도 안 됐는데 빨리 낳아야 될 것 같고 애를 낳기 위해서 난임 치료를 시작한다면 힘든 과정이잖아. 그 속에서 갈등도 생기고 부부 문제로까지 막 번질 수 있거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지 않으면 버티기 힘들어. 그렇지. 같이 으쌰으쌰 해야 돼. 난 사실 그때 당시에는 아직 젊고 뭐 둘이 노는 게 재밌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아이가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고는 생각 안 했어. 마음 편하게 먹고 임신 안 되면 뭐 40까지 놀다가 입양해서 친자식처럼 키우면 된다 그랬잖아. 입양 자격 조건 알아보고 했지. 우리 딸을 통해 느끼는 행복을 몰랐으니 그랬겠지. 근데 내 성격상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또 오버페이스에서 막 만오기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가정 파탄 나지 싶다. 다행이네. 다행이야. 아주.
만옥이는 그때의 윤발이처럼 모든 사람의 인생 필수 조건은 아니지. 근데 나한테는 필수였어. 나는 한 번도 아이 없는 결혼 생활은 생각하지를 않았거든. 중간에 내가 아이 갖는 도구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거든? 그때는 진짜 힘들었는데 꼭 낳아야 한다. 내 삶의 필수다. 라는 생각으로 버텼지. 나도 나는 아이 갖는 일이 숙제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힘들었지. 숙제? 사실 오빠가 뭐가 힘들었냐? 내가 힘들지. 아니 병원에서 합공하는 날 받아줬잖아. 조선이야? 심지어는 시간까지 알려줬잖아. 어. 둘이 눈 맞아서 하고 싶을 때 해야 되는데 숙제처럼 생각하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야. 그 돌덩어리 같은 게 풀이 죽어가지고. 아 진짜 뭐래 돌덩어리 진짜 싫어. 아 뭐야 양가 부모님들 이거 다 같이 보시는데. 저런 내일 모레 50인데 뭐 내가 눈치를 봐야 되나? 아 참네. 불임, 이 단어는 저를 위축시킵니다. 불임의 사전적인 뜻은 임신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님의 사전적 정의는 임신하기 어려운 일, 또 그런 상태입니다. 못하는 것과 어려운 상태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잘 모르는 누군가에게 불임이라는 말을 들으면 제가 붙잡고 있던 희망의 끈이 사라지는 것 같아 힘이 빠집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좌절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남의 취업, 결혼, 출산에 너무 관심이 많아. 오지랖도 문제지만 나님과 불임도 구분 못하면서 불임이세요? 아이 왜 안 가지세요? 이런 질문도 하잖아. 나님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부족하고 뭐 문제야 문제. 만옥이는 어때 생각해? 나도 많이 들었지. 이게 실례인지도 모르고 왜 아이 안 갔냐면서 안보를 핑계 삼아서 나한테 묻는데 뭐 대답에 따라서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나중에는 대답하는 것도 요령이 생기더라고. 맞아. 요즘에는 나님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선됐지만 그때는 딱 두 부류였어. 하나는 죽을 병인 것처럼 안타깝게 바라보고 또 아니면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한약 먹어라 술 먹고 해라 막 이 지랄 했다니까. 술 먹고 뭘 해? 또 누구야? 무식한 놈들이 있어. 다 저마다의 사정이 있잖아. 딩크족도 있고 나님도 있고 불임 가정도 있겠지. 나님이나 불임 두 경우에는 그냥 안부 인사조차 엄청난 상처가 돼. 각 가정의 자녀 계획은 궁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윤발이는? 사실 나도 나님에 대해 몰랐지. 또 모르는 게 정상이지. 나님은 소수잖아. 정자 검사 후에 술 끊고 내가 탄산 끊었잖아. 술자리 거절하면서 나님 이야기했는데 공감은커녕 술 마셔야 임신 더 잘 된다면서 막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길래 손절했지. 그리고 또 회식 못 간다고 정자 관리해야 된다고 막 농담식으로 얘기했는데 네가 왜 와이프가 관리해야지 이지랄한 놈도 있었어. 와, 이 얘기 안 했잖아. 몰라. 이런 사람이 상사라는 게 부끄러워서 그랬나? 그냥 자발적 왕따를 선택했지. 인식도 인식인데 나는 정보 자체도 부족했어. 처음에 병원 가가지고 난임 진단받고 맘카페나 난임카페에 가입해서 정보를 많이 얻었는데 대부분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고 주관적인 생각이 많더라고. 그렇지. 오빠는 맘카페 자체를 싫어하잖아. 어허, 참 또 오해하실라. 나는 세상 모든 걸 사랑하지 미워하지 않아. 그냥 관심이 없을 뿐이지. 유튜브가 뭔지 솔직해지세요 좀. 아니 맘카페 좋아한다니까. 스타벅스도 좋아하고 템프로도 좋아하고. 10% 몇 번 말하냐. 템프로라 그래 자꾸 카페 이름을. 그래. 그냥 그래서 정보 찾으려고 서점 갔을 때 난임 관련 책이 별로 없었어. 뭐 임신, 출산, 육아 이런 관련 책들은 많은데 난임은 없었어. 뭐 질병으로 분류됐는지 대학 교재 같은 의학 책은 많이 보였는데 맞아. 이 책도 우리 출산 후에 나온 책이잖아.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와서 난임에 대한 인식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 많은 사람들이 난임 부부에게 건네는 위로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너무 아기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아이 없을 때를 즐겨. 생각하지 않아야 아기가 생긴다. 위로라는 걸 알면서도 참 가슴이 아픕니다. 가끔은 이런 위로들이 상처로 다가옵니다.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이 얼마나 간절한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자가 이 말을 하면서 나중에 혹시라도 난임 부부를 만난다면 마음을 편하게 먹으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 윤발이는 어때? 마음 편하게 먹거나 비우라는 말? 근데 뒤에서는 또 다른 말 한다. 이 책이 시간 순서도 그렇고 심리 묘사도 약간 왔다 갔다 하잖아. 이해는 하지, 난임 부부로서. 근데 웃긴 게 뒤에서는 또 이래. 여기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관 시술에 지쳐 다 포기하고 쉬었더니 임신이 되었다고요. 아직도 이 말을 들으면 기가 솔깃하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제게도 가능한 이야기가 아닐까 기대하곤 합니다.
처음에는 마음 편하게 먹으라는 말에 대한 거부감을 보였는데 또 포기하고 쉬면 임신된다는 말에는 또 기대를 하고 있어. 그러게 같은 말인데 말이야. 몰랐네 나는. 읽으면서 눈물이 계속 나가지고. 어쨌든 저자도 이 말이 난임 탈출의 핵심이란 걸 안 거지. 우리도 임신 전까지 이해 못했잖아. 마음 비우면 아이 생긴다는 말은 희망 고문이야.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건데. 맞아. 수영이고 골프고 편안하게 힘 빼라고 하는데 그게 어디 쉽나? 회사 진급할 때도 마음 비우고 있으라고 하잖아. 제일 힘들지만 그게 또 정답이야. 그래서 만옥이는 난임인 예비 엄마한테 마음 비우라는 소리 안 하겠다 이거야? 내가 엄마가 될 수 없나 하는 생각만으로도 초조하고 불안한데 마음 비우라는 소리가 들리겠냐. 자기는 임신했으니까 쉽게 이해한다고 반감만 사지. 삐딱하게 들리겠지. 나 역시 난임 기간 동안 듣기 싫었던 말 중에 하나였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 맘 편히 먹고 자포자기 했을 때 임신을 했어. 어쩔 수 없이 돌려서 얘기하면 정보가 너무 많아도 오히려 내가 불안해질 수 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담당 의사 선생님 말씀만 믿고 따르면 언젠가 아기는 찾아옵니다. 난임 부부 곁에 있는 부모님들께도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무 말씀도 말아주세요. 정 이야기가 하고 싶시다면 그저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분명히 예쁜 아이가 찾아올 거라는 말이면 충분합니다. 저자가 난임 기간 동안 시부모님한테 섭섭한 게 많았던 것 같아. 만옥이는 없었지? 우리는 난임 자체를 말씀을 안 드렸잖아.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은 아마 모르셨을 거야. 그냥 하는 소리야. 일일이 대답 안 해도 돼. 그럼 잘라버릴게. 가까운 사람이 주는 따뜻함을 가정한 상처라고도 표현하면서 그저 따뜻하게 바라보고 기다려주는 것이 지인이나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전부라고 하잖아. 만옥이는 좋은 말도 고깝게 듣는 저자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나? 나는 6년까지는 아니었으니까 뭐 어느 정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럴까 안타깝지. 저자 본인도 후회하고 죄송해했고. 그래서 말이야, 주변의 난임 부부에게 위로를 해야 하나? 그렇다고 알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 근데 내가 난임 기간 동안 가장 위로가 됐던 말이 있어. 알지?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일부 부모님들이 오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말씀드려라. 내가 인공수정 3번 실패하고 시험관 1차 실패하고 세상 잃은 표정으로 앉아있는데 우리 담당 선생님이 내 손을 잡으시면서 그 작은 발로 오는 길이 얼마나 멀겠어요 애기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들더라고. 멍하니 눈물만 흘렸지. 그 한마디가 우리 딸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너무 감사하지. 돌잔치 때 감사 인사도 드렸잖아.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난임 부부였습니다. 와이프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딱 두 분이 생각나네요. 저희 대통령을 만들어주신 우리 부천 마리아 의원의 김병신 선생님, 그 다음 저희 대통령을 건강하게 만나게 해주신 부천 성모여성병원 이규찬 부원장님. 아니 마누라한테 말을 하라니까 원장님한테 하고 있어 울면서. 저런 울긴 또 뭘 울어. 책에 있는 이런 류의 위로도 괜찮은 것 같아. 어렵게 온 아이는 크게 될 아이라고 합니다. 크게 될 아이라 천천히 오는 것이니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희망 고문도 아니고 뜬구름 잡는 소리도 아닌데 기분 좋은 소리 뭔지 알지? 이런 건 괜찮지? 괜찮네. 아무튼 난임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작은 말 한마디도 상처가 되니까 조심해야 돼. 다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 걸 알면서도 기분이 좀 나빠져. 야, 나 같은 놈들은 주디 꾹 다물고 있어야겠다. 그냥 오빠 제일 위험해. 그냥 가만히 좀 있어 제발 좀. 그러나 그 친구에게 다시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함께 걸어왔지만 이제부터는 각자 다른 길을 가야 함을 알았습니다. 온전히 친구를 축하하지 못하는 스스로가 미웠습니다. 그런 마음을 잘 아는 친구도 쉽게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이걸 보는데 내가 그랬잖아. 주변에 임신한 지인들한테 내가 진심으로 축하해주지를 못하고 SNS상에서 임신한 사람들 보면서 아니면 난임 진료 가는 병원에서 임산부 보면서 시샘을 하고 있는 나를 보고 나 충격받았어. 그래서 인스타그램 다 탈퇴하고 임신 준비하는 수기 쓰던 블로그도 다 비공개해버렸잖아. 상대적 박탈감 때문인지 내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거든. 오빠는 그런 나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 그때 뭐 잘됐다 싶었지. 나는 SNS는 인생의 낭비라고 생각하니까. 퍼거스처럼. 퍼거스는 좀 뭐야? 그것보다 한 번은 가베란 주사 맞고 복수가 차서 부른 배인데 임신한 사람 마냥 배를 어루만지면서 뱃속아기한테 속삭이듯 말하고 있었잖아. 그거 보고 시겁했지. 아직까지 생생해. 와, 이게 상상 임신이구나.
저러서 사람 잡겠다 싶어서 난임 시술 물고 뭐고 그만하고 일단 휴직 하라고 그랬잖아. 그냥 옷 갈아입다가 배가 불러온 걸 보니까 기분이 묘해서 해본 거지. 아니야. 그때 심각했어. 임태기도 그래. 시력 2.0이 내가 명백하게 한 줄이라고 하는데도 두 줄이라고 희미하게 보인다고 뭐 맨날 그랬잖아. 아니 매달 실패하는 임태기만 보니까 정신이 피폐해지긴 했지. 블로그 들어가 봤는데 임태기 이야기하면서 아주 연한 두 줄이라고 막 써놨더라고. 그거 보면서 절박함이 느껴지는 게 복수찬 배에 속삭이던 모습이랑 오버랩 돼가지고 짠하더라. 저 자는 놈한테 한마디 하고 올게. 하지마! 야 임마 엄마한테 잘해라. 애 깬다고 왜 저래 진짜. 앞에서는 축하해요 하고 뒤에서는 왜 나만 안 될까 하면서 울고 그런 나를 보면서 자괴감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그러다가 또 아침이 되면은 출근하는데 한 번은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에 대답하기가 힘들어지더라고. 아하, 그래서 오빠 말대로 휴직하기로 결심했지. 신의 한 수였지. 맞아. 너 웬일로 동의를 다 하시노? 내가 심신이 지치고 힘들 때 윤발이가 힘이 됐지. 으쌰으쌰 해야지. 윤발이가 휴직 권유하면서 휴직하더라도 10년 동안 일한 나를 위해서 쉬는 거지 임신 준비하려고 휴직하는 게 아니다 그랬잖아. 그 말이 큰 힘이 됐었어. 임신의 임자도 못 꺼내게 했지. 애기 없을 때 더 놀자 하는 기분으로 여행도 다니고 마음 편하게 지냈지. 심신이 지친 예비 엄마들에게 한마디 하세요. 스스로 주사 놓고 약 먹고 제약도 많고 힘들 거예요. 특히 배란 유도제나 뭐 주사, 약 이런 걸로 호르몬 이상이 생겨. 감정 기복이나 스트레스 그리고 살도 쪄. 심신이 힘든 건 당연한 거예요. 너무 자책하지 말고 자괴감에 빠지지 마시고 꼭 휴식을 취하세요. 난임으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 지내는 것도 휴식이니까. 역대급으로 편집을 많이 한 토론이었어요. 둘 다 책 속 모든 페이지가 공감이 되니까 할 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추억할 수 있지만 조심스러운 이야기들, 그리고 아빠 입장에서 난임 시절에 겪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담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다음번에 난임 성공기를 다룬 책 리뷰할 때 목다한 이야기와 편집된 이야기를 다뤄볼게요. 아이를 기다리고 계시는 모든 부부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고품격 독서 토론을 지향하는 북창부수 부부책수다였습니다. 아이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너무 힘들고 지치지만 반대로 생각하니 사랑하는 사람과 둘이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남들보다 더 주어진 것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 시간을 배우자와 더 돈독해지고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은 바로 어떤 엄마가 될지 정하고 성장하는 엄마가 될 시간인 것입니다. 저자의 이야기처럼 아이를 기다리는 시간을 임신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오롯이 부부 둘만의 행복하고 여유 있는 일상을 즐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윤발 씨는 뭘 하든 같이 으쌰으쌰 하자고 독려하는 사람인데요. 난임 기간에도 그랬고요. 윤발 씨가 흥얼거린 신화의 으쌰으쌰 노랫말 속에 정말 정답이 있었습니다. 난임 기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임신만 바라보며 살다 보면 찌들어가니까. 한 번이라도 툭툭 털고 난임을 잊고 즐기며 살아가요. 이렇게 바꿔 부를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난임 기간 동안 가장 위로가 되었던 난임병원 담당 선생님의 한마디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난임으로 힘들어하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으신 분들은 두 손 잡아주시며 이야기해주세요. 그 작은 발로 오는 길이 얼마나 멀겠어요. 그리고 아이를 기다리고 계신 예비 부모님들께서는 먼 길 오고 있는 아이를 응원해주세요. 그 작은 발로 오는 길이 얼마나 멀겠어요. 지금까지 책 읽고 수다 떠는 부부 북창부수였습니다. 또 봐요.